사람을 도구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안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그레텐한테 오빠가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치욕을 내가 그대로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파우스트한테 이제 결투를 신청을 하는데, 메피스토가 이제 말하자면 마술을 부려가지고 파우스트가 들고 있는 칼이 이 그레텐의 오빠를 찔러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텐은 이 당시에 실제로 아직도 봉건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말하자면 아비를 모르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거는 사회적으로 거의 생매장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18세기 후반 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살해하는 아니면 유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도 벌어져요. 그래서 그레텐이 자기 낳은 아이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명하살해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파우스트의 이 끝을 모르는 욕망이 낳은 파국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부제가 비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절도, 한도를 모르는 욕망의 추구가 얼마나 비극적인 파국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파우스트도 마지막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방금 봤던 그 대사처럼 굉장히 비통한 심정에 빠지지만은 결국은 이미 저질러진 그 죄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메피스토한테 마가레테가 옥에 갇혀 있는데 구출을 하자, 구해줘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사형 집행 전날 옥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가레테는 파우스트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말하자면 파우스트가.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같이 나가자고 하지만은 나는 죄를 지은 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실정법에서는 이제 처형됐겠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심판받았다 라고 말하고, 천상에서 천사들의 목소리이겠죠. 천상에서는 구원받았도다 라는 그 마지막 대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레테가 파우스트를 부르는 그 소리와 더불어 1부가 끝이 납니다. 2부, 아까 말씀드릴 때 2부의 파우스트는 1부의 자기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혀 다른 인물이고, 2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깊은 산속 폭포수 아래에서 파우스트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걸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1부에서의 모든 사건을 다 망각의 수면을 취하고 깨어나는데, 1부와 2부의 그 모순, 단절을 굳이 연결하자면은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1부에서는 아까 제가 개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공인이고, 어떤 사회학자들의 시각을 빌리면은 이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이 사회의 각 부문 영역들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단위는 공적인 단위하고는 단절되죠, 사실은, 그죠?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좁은 단위의 가족 관계는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고립되고, 나의 공적인 역할은 따로 존재하면서 그 공과 사의 영역이 분리되는 과정, 그런 일종의 비유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괴테 전공자들도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넘어가죠. 일단 2부는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다른 관점의 해석들도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역동성, 사람들이 그거를 이 봉건제 사회에 비해서는 역사의 진보와 발전이라고 반기지만은
그 안에 또 얼마나 엄청난 모순들이 새롭게 생겨나는가, 그거를 괴테가 봤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작 부분에 보면은 메피스토가 이제 마술을 부려가지고 황제의 궁성에서 가장무도회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 가장무도회에 등장했던 모든 등장인물, 그 다음에 이 황제의 궁성 자체도 다 화염 속으로 사라집니다.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이 황제의 궁성과 이 플루토스는 가장무도회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부귀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장무도회를 구경하는 황제하고 대응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이 세속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의 어떤 알레고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가장무도회는 인간들이 쌓아올린 온갖 부귀, 영화, 권력,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잿더미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2부 전체의 테마를 말하자면은 일종의 극중극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막에 가면은 인조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특이한 엉뚱한 부분인데, 그 사파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과학자는 파우스트가 아니고 파우스트는 이미 정치가가 돼 있고, 일부에서 파우스트의 제자, 별로 실력이 없는 일부에서는 제자로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플라스크 속에다가 인체 배양액을 집어넣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끓인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 안에 보면 조그마한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이 호문쿨루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15세기의 연금술사, 그 당시엔 자연과학자 중에서 파라첼수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인체의 성분과 유사한 유기성분들을 배합해서 배양액 속에다가 10달 정도를 넣는 실험을 하면은, 잘하면은 인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작은 인간, 미니어처 인간, 그런 의미로 호문쿨루스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등장인물로 이제 등장해서 플라스크 바깥으로 나오면 사라집니다. 저 안에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파우스트는 2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연이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참 처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괴테가 어떻게 했죠?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바깥으로 전달이 되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옆에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복화술사를 써가지고 무대 뒤에서 누가 별도로 발성을 하고, 이거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인형극처럼 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괴테가 그런 메모를 한 것도 있어요. 어떻든 보면은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건 자연의 신비죠, 그죠? 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는 이성의 힘, 즉 과학의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자연적인 유기적 생성이 아니라 어떤 인공적인 크리스탈, 화학적인 용어입니다. 결정체로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벌써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호문쿨루스 인조인간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비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대의 과학 맹신주의에 대한 괴테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트 2부에서는 보면은 시공간의 이동이 굉장히 잦아요. 나중에 살펴볼 파우스트도 고대 그리스의 헬레나와 시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립니다. 잠시 결혼 생활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호문쿨루스도 고대 그리스의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에게해 상공에 떠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라든가 아낙사고라스 이런 자연 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요. 예, 다 상상의 장면이죠. 상상의 장면들인데, 그래서 프로테우스가 말하기를 너야말로 수처녀의 아들이로다.
이건 성경을 염두에 둔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은 필요 없다. 과학이 인간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신이냐.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인 거죠.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개태가 반어적으로 그 과학의 그 오만 맹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탈레스는 수성론자죠.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봤던 탈레스는 불을 가지고 만들어진 저 호문클루스가 뭔가 이상하다. 수성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남녀 양성을 모두 가진 것 같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엔드로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성이라고 할 때는 그 표현을 안 쓰고 괴테가 헤르마프로디티시, 헤르메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하고 신의 전령이자 인간의 정신의 상징이죠. 이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인 아포로디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문클루스의 양성성은 인간의 이 최고의 정신적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예술적 아름다움, 인간의 형상 자체의 완벽함까지도 갖춘 과학과 그 예술의 결합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어를 일부러 한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다가 수천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이제는 인간까지도 만드는 그 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낙사고라스가 호문클루스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하에 난장이들의 왕국이 있는데 네가 그 난장이들의 그 왕국을 잘 이끌어서 지상에 있는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너에게 이 그 권자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 권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과학을 향해서 권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 불의 그 불똥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지상의 막